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상승력이 1달러를 돌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500원대 이상, 그러니까 1달러 이상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5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 보여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드렸던 고래들,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면서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을 하는데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이러한 변동성 없이 개인들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하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을 빠르게 매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횡보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또 한 번의 공포감이 자극되는 개인들은 어때요?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고래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 이 코인 정말 좋으니까 너희들 먼저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아니면 이 코인 진짜 나쁘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이렇게 하는 게 고래입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고래들은 개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입니다. 이 CEO는 게리 겐슬러는 사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혁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약 중에 SEC 위원장은 내가 사임시킬 것이다. 해임시킬 것이다. 물론 한 기관의 수장을 곧바로 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압박감은 충분히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게리 겐슬러가 사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 보시면 지난 주말이죠. 자,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와 트럼프가 회담을 가졌다. 자, 이 회담을 가졌다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히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누구를 먼저 만나겠습니까? SEC 위원장을 가장 먼저 자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처럼 당연히 리플 CEO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게리 겐슬러의 사임을 예측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트럼프랑 진짜 만났냐 안 만났냐 그러한 루머가 나왔을 때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죠. 내가 트럼프를 만났냐는 그런 질문에 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공약들을 실현시키기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트럼프는 당선이 된입니다. 당선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이러한 공약들을 지켜나갈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 코인의 상승력을 높이게 만들 것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플이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출금됐다. 그냥 지갑으로 출금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매집 라인을 구축합니다. 거꾸로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매도 타점을 잡는 거니까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역으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이건 매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집하는 부분들은 누가 매집을 합니까? 개인들이 매집할까요? 개인들도 물론 매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라는 세력들이 엄청난 사상 최대 규모의 리플을 출금시켰다는 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만큼 고래들의 매집 라인이 계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인데 그전 뉴스도 보시면 우리나라 빗썸에서 리플이 얼만큼 1조 원대의 대규모 인출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슈팅 구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때는 11월 6일 날 어땠습니까? 계속적인 바닥 구간 700원, 750원 이때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죠.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댓글에 말씀하셨던 게 나는 600원 내려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할 거야. 나는 500원대 밑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얼마입니까? 1달러를 돌파했어요. 자, 얼마죠? 지금 현재 단가 1,595원, 7%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1,500원 라인대를 단단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 보니까 그냥 급등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죠? 물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700원, 750원 이 박스권을 그대로 지긋지긋하게 있었던 게 바로 니플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니플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니플은 올라갈 수가 없는 코인입니다. 고래들이 계속 장난만 치는 코인입니다. 고래가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집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고래들도 손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관점이었죠. 근데 이렇게나 고래들이 많이 매집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1,600원이에요. 자, 어때요? 후회를 하고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비중을 나눠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니플 코인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있는 니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리플한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또 하나 선사하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나 가격대가 흘러가다 보면 이러한 모멘텀이 보입니까? 바닥인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매수 안 했죠? 지금 어때요? 다시 한번 후회를 하고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점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00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이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왜? 왜 괜찮을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리플을 월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주기로 4년 주기로 움직이는 시점에 최고점 달성을 얼마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자, 2,000원 라인대를 돌파한다. 어때요?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여기 시점에 2,000원을 돌파하고 움직인다면 역사상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 트럼프 정권을 잡은 이후에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인이 취임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11월 달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만 된 거고 12월 달에 지나서 1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한다고 끝입니까? 제로 소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취임을 하고 나서 내각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정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늦었습니까? 안 늦었죠. 다만 많이 올랐다라는 투자 심리가 깔려져 있으니까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까지 또한 나는 지금 수익 구간이 충분합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 부분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세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린 것도 다 무료니까 문자를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겠죠. 또 하나,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발송되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750원, 700원대 못 잡으셨던 분들 지금 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만 확실히 나누어서 대응하신다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떠한 확신이 있느냐? 그럼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거나 리플 1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1월 8일에 나왔어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11월 18일이에요. 열흘이 지난 이후에 보면 이 뉴스가 어떻습니까? 아, 이때라도 매수를 했었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왜? 트럼프 당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는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은 사임시킬 것이다. 해임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한테는 확실한 제재가 없어진다. 제재가 완화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비축자산. 자, 전략적 비축자산을 만들겠다. 이거는 달러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가지게끔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중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왜 글로벌 1위 국가입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수출과 수입을 모두 우린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강한 힘이 원천력은 이 달러예요. 근데 달러와 비트코인을 두 가지를 보니까 비트코인도 버릴 수 없는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도 우리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우리 미국은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수많은 동맹국들 또한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죠. 왜 리플이 원장 업데이트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는지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되는 부분, 리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9월 28일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자, 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그 부분은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게끔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유동성과 거래 중점은 뭡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과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한다는 거. 그만큼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바로 SEC 소송 해결 후에 기업 공개를 바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IPO라는 것은 SEC가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고 ETF라는 것도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ETF는 계속 많이 나왔죠. SEC랑 리플이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SEC한테 우리 XRP ETF 만들 거니까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여러 번 계속적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운영사들은 바보라서 SEC랑 리플이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ETF를 신청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운영사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수익 안 나면 죽는 애들이에요.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겠죠. 그것도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을 무조건 내야 되는 아이들이 SEC한테 겁도 없이 리플을 ETF 신청했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자신이 있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ETF를 신청했다는 거. 또한 IPO는 뭡니까? IPO는 리플이 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리플 랩스가 상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IPO는 공모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금들이 쏠라져 들어오는 게 바로 IPO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의 발전 속도에 굉장한 자원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일본의 대형 은행이죠. SBI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니플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플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니플 IPO가 굉장한 메리트를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PO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여기 말씀하셨죠. 니플 CEO와 트럼프 당선인은 회동했다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주장의 멘트에도 강력하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당선의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실어다 줄 것이다. 누구한테? 바로 니플한테. 그렇기 때문에 니플 지금 투자가 늦었습니까? 아니죠. 2,000원 돌파하면 정말 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린 니플 코인을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은 만큼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을 절대로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11월 15일 날 속보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리플의 고래 주소의 보유량은 2018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걸 의미하죠? 고래들은 엄청난 매집 비율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전에도 저희 700원, 750원 할 때 영상 올려드리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야, 고래는 도대체 매수만 하냐? 매집만 하는 것이냐? 얘네들은 수익 실현 안 하냐?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못 올리는 거 보면 고래가 들어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매집량입니다. 매집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물론 사는 거는 똑같다. 개념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만큼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흔들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까지도 흔들어 버리면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주봉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여기까지 어땠습니까? 이 1,000원만 터치하면 내려오고 1,000원만 터치하면 내려오고 1,000원만 터치하면 내려왔어요. 왜? 딱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SEC랑 리플이 아직까지 법원에서 결정 단계가 없는데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개인들을 확실히 흔들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올라가는 거 그래요. 버틸 수 있다 치죠. 내려가는 거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횡보 라인만 가져오게 되면 다른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밈코인이 엄청난 폭등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개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코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지금 리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출된다 보면 개인들은 또 포모 현상이 나옵니다. 아, 이거 버리고 다른 코인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먼저 나오게끔 되는 게 바로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뭡니까? 자전거래예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들의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현금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여러 번 찍어서 올려드린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리플코인은 2,000원 돌파하면 추세 신호가 바뀌어요. 신호가 바뀐다는 건 확실한 상승 턴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도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도 한번 잘 받아보시고 이 문자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으죠. 그럼 그대로 대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
바로 넣어 드릴게요. 또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셔도 바로 문자 시스템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니플 코인이 왜 고래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지금 니플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일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 당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니플의 ETF 출시가 임박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력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급등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트럼프 당선이 이 니플의 ETF 출시를 임박하는 건 맞는데 고래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예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바로 막 급등하고 친구가 찍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시급지급 되겠습니다. 흐지부지했어요. 왜? 굉장히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이 ETF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만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노림수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죠? 선순위가 매집이에요. 매집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는 게 매집이다. 왜? 그들은 저점에 매수하고 싶으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왜 최저가에 있을 때 ETF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XRP ETF 말 좋죠. 이 부분은 무조건 올라갈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우린 여기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다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니플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은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니플이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이 커스터디라는 의미는 수탁 사업입니다. 우리가 니플을 맡겨 놓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 은행은 무엇을 줍니까? 이자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니플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건 니플 또한 우리도 이자를 내려줄 거고 그리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 보시면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니플 레저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비담보 대출 도입과 EU 규제를 준수하게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자, 이게 11월 18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커스터디 사업, 이 스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가져간다라는 거. 담보대출 가능하죠. 니플은 이제 금융 토탈 시장과 접근을 높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전체 코인들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 시장과 가장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유일무이한 니플뿐이다. 제가 이 부분 계속 강조 말씀해드렸던 건 IMF란 국제통화기금도 인정했던 사실이고 미국 또한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라는 일개 기관이 니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의 기관이 압박하다 보니까 길을 필 수 있습니까? 못 폈죠.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것도 압도적인 선거 투표 사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강력한 힘을 동원할 거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모두 공화당이 독식하면서 이제는 확실한 시장의 규모를 더욱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 어때요? 지금 니플 코인 말 그대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어떻습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이 모멘텀들을 설명해 드리면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지갑 보시면 다 신용카드만 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종이 지폐와 동전 이용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디지털 화폐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CBDC를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왜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모두 엮여져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국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CBDC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하나같이 드릴 말씀이 있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공생 관계예요. 하나만 살아남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니플은 CBDC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번 연말까지 미국에 게시를 하겠다.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리플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IPO가 나오고 또 ETF가 나옵니다. 둘 다 뭡니까? 유동성 자금이 충분해질 수밖에 없는 요점을 만든다. 근데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줬어야 됐는데 SEC 위원장이 리플을 막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건 25년도 초 1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SEC 엄청나게 압박할 거고 물론 그 전에 사임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니까 사임하면 완전 땡큐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25년도부터는 확실한 빛을 발하면서 날개를 더욱더 크게 피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IPO, ETF라는 거.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제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쭉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니플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점을 모두 겪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언제 매도할까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실 거예요. 근데 2,000원 라인대를 돌파 시도한다. 2,000원 라인대 안착한다. 엄청난 수익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긴 터널을 이제야 뚫고 나왔습니다. 터널을 방금 뚫고 나왔으니까 빛도 엄청나게 눈부시겠죠? 지금 니플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수익권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그 부분이 나와져 있는 거고 그냥 매수만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도 타점은 충분한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비중을 나누어서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이 틀리고 모두 매입 단가들이 틀립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이때 매도하세요. 이때 매수하세요. 말씀 못 드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새벽에 올라갈 영상이에요. 새벽에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하셨고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저한테 문자 많이 날리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답글 다 남겨드릴 거니까 영상이라도 댓글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답글을 직접 남겨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으실 거니까 들어와서 문자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